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다행히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기억나시나요? 다음 주는 시장이 빵 올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쳤었는데 빵 올랐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시장의 수급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 걱정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자, 종목이 물려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은 투자자는 항상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대만 주식 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대만 증시 자체가 IT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모습하고 비슷하죠. 뭐 TSMC라든지 이런 글로벌 큰 IT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볼까요? 흐름이 다르죠?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다른 거는 삼성전자는 상당히 글로벌화 되어 있다. 주식, 국내 상장된 주식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국민 주식이라고 친다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이런 흐름을 또 만들었지 않나 싶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물려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살 정도라면은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지만 실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다는 그 물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높은 가격에 매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물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이 매집을 해둔 작년 말에 매집을 해둔 그런 투자자들은 지금 또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폭락할 때 무너진 종목들 올해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올라왔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매물이 많이 꼬여 있다는 겁니다. 악성 매물이 많이 꼬여 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과연 지금 삼성전자 흐름처럼 다시 연중 고가를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져 있다는 문제, 여기서의 그 문제는 악성 매물입니다. 시세라는 것 자체가 버블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종목들, 버블, 실제 가치가 아니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꾼들에 의해서, 투기꾼들에 의해서 올랐던 거고, 그리고 그 투기꾼들, 그러니까 버블이 빠진 상황, 그러면 시장이 오름에 따라서 조금씩 느슨하게라도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은 본격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면 이런 거죠.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잡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잡주에 물렸으면은 시장이 돌아서면은 팔고 오르는 종목 사는 게 맞아요. 잡주에 물려놓고 왜 미련을 갖냐는 거죠.
우리가 잡주를 접근을 할 때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큰 잡주를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유효한 시기 동안 안 올랐으면 손절매 끊어야죠. 당장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나는데 기간이 그만큼 지났는데도 들고 있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배 아파서 못 참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 외의 종목들이 오르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자체가 현재 지수가 이렇게 빵 하고 오를 때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류가 다 그래요. 자, 투기에 의해서 올랐던 종목들인데 투기에 의해서 오른다. 투기란 곧 단기 시세를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시세에 따라서 올랐던 종목들인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게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중간에 회사가 없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날지. 자, 지금이라도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려있는 종목도 팔고 나서 올라요. 물린 종목들 매도하고 나면은 분명히 오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한번 오르고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부분들, 미련을 갖는 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 물려있는 종목들을 손절하고 그 순간부터 올랐던 기업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뇌에 남아있거든요. 오래 들고 있다 손절했는데 손절한 이후에 올랐어. 자, 손절하고 내려간 종목들이 열에 9이고 손절하고 폭등한 종목이 열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인상적인 거를 기억합니다. 더. 그러면 이 뇌에서 기억하는 건 손절하면 오른다는 것만 기억하니까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보유했던 종목이. 거기에 늪에 빠진다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에 자기 뇌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기 뇌와 심장과의 싸움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뇌에서 각인이 되어 있던 잘못된 오류들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가 고수익을 얻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에요. 그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야죠. 자꾸 그냥 눈에 익어 있는 뇌에서만 기억하고 싶은 것만 저장되어 있던 거 그것 따라서만 하다 보면은 또 물리게 되는 거고 팔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 꼬이게 됩니다. 또 도박성으로 거기다 물타기 하고 대출 끌어가고 망하는 지름길이죠. 단순히 주식 투자로만 망하면은 다행인데 그 길, 그 경로가 인생을 망쳐요. 가족을 망쳐요. 주변의 친구, 친지를 망쳐요. 개인 투자자들 제가 2003년도부터 기관이 도전하는 개미주식 투자 하면서 사람들하고 정모며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14년, 15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수백,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들을 보고 한국경제TV에서 상담 코너에서 몇 년 동안을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들 상담하고 주식 투자는 많은 투자 수단 중에서 수익 내기, 높은 수익, 고수익을 내기 가장 간단하고 쉽고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가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잡아주고 가면 되는데 욕심, 미련,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각인되어 있는 것만 고치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것들, 물리고 물타기 하고 미련 갖고 팔지 못하고 또 물타기 하고 상패당하고 아니면 거기서 반토막 나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 최우선이에요. 원칙이 최우선인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욕심과 미련이 최우선이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엔 깡통이 되는 거고, 나만 망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은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투자 전략하면서 제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철저하게 데이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시장 상황 예측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100선을 조만간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빵 간다는 거죠.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플러스 알파 블로그로 북미 관계 관련돼서도 대북주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물밑 작업이 있다. 제가 뭐 엠바고 돼 있는 거 국정원에서 알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미리 취득을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북한이 해온 행태들과 한국, 미국과의 관계들, 그 전에 나왔던 징후들을 보면서 통찰력을 갖고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칙에 따라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신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수익 내기 쉽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쉽게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노력해도 단순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신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회원들 전화 오셔서, 투자 전략 전화 오셔서 뭐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점집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름 돋는다는 식으로 표현도 하시는데 아니에요. 원칙에 의한 분석에서 누구든 언제든 가능한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 예측한 경로대로, 투자 전략 보시면은 예측한 경로대로 시장이 계속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 예측한 경로가 여기서 지금 와서 틀어지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지금에 와서는 매우 낮다는 겁니다.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지금 높은 상태이고,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시장과 관련되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 지난달부터 시장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일부 두시고 일부에 대해서 수급이 도니까는 트레이딩성으로 가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다면은 벌써 계좌, 우량주에서 계좌만 20%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었고, 매매 돌리는 부분에서 뭐 그건 개인 능력 차지만, 자, 요즘 한 달 동안에 20% 나는 투자 수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연중 신고가 얘기도 드렸었죠. 연말 내 연중 신고가 가능성도 있다.
해외 증시들 보면 이게 결코 허황되는 부분들은 또 아니죠. 뉴욕 증시며 아시아 증시 니케이 뭐 닥스도 쭉쭉 뻗고 있고,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중국에 묶여서 못 갔던 측면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또 중국 떼놓고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각오하는 걸 보면 2250선 다시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연내 가능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흔들릴 걸 두려워해서 참여 못할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흔들릴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요. 그건 예측의 범위가 아닙니다. 흔들릴 거 두려워해서 담지 못한다? 이럴 거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뭐 시장 관련돼서는 환율 얘기도 준비해 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어요. 외국인 순매수도 준비를 해 오고, 환율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추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외국인 흐름 중에서 드디어 바구니에 뭔가 주워 담기 시작한 느낌이 이제야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순매도지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CS 윈드 풍력발전 종목이죠. 풍력발전 플랜트 회사인데, 과거에 이제 해외 자원과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불면서 전전 정권 때 풍력주들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짱짱한 회사들은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CS윈드 같은 경우가 좀 짱짱한 회사로 보이죠. 그에 반해서 올해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는 자 파동의 밑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주력이 해외예요. 해외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매출을 보시면은 CS윈드 매출이 17년도 3천억 하던 게 거의 뭐 2년 만에 2배가 넘게 뛰었어요. 올해 실적 보시면은요.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CS윈드까지 좀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요. 자, 다음 주도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투자 전략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